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차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펴낸 중학과정 1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게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들 교과서 95쪽을 펴주세요. 95쪽 피시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95쪽 무게의 측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들 책 펴셨나요? 네, 무게의 측정에서 무게에서 두 번째 시간 무게의 측정이 되겠습니다. 생각 열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물체를 들어 무게를 비교해 보면 사람마다 느끼는 물체의 무게가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물체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네, 무게 측정이라는 건 재는 거죠. 네, 그런데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트인 것 같아요. 농수산 특산품 이렇게 써 있고 과일 같은 게 저울에 올려져 있네요. 그리고 무슨 마트 이렇게 써 있고요. 네, 저울에 전자저울에 재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학습 목표 오늘 학습 목표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무게를 측정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측정하는 원리가 무게를 재는데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지 그리고 측정하는 도구는 또 어떤 건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96쪽 펼치세요. 넘어갈게요. 96쪽으로 다음 장. 자, 무게를 측정하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자, 거기 옆에 사진이 가정용 저울이 있는데 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울이 무게를 이렇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게 한번 어떻게 볼게요. 자, 가정용 저울 위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저울 안에 들어있는 용수철이 늘어나며 용수철 끝에 달려있는 바늘이 회전하면서 무게를 가리킨다. 그리고 가정용 저울 위에 있던 물체를 치우면 용수철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바늘은 다시 원점을 가리키게 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가정용 저울이 여기 빨간색 저울이 가정용 저울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있고요. 여기 눈금 보이시나요? 가운데 여기 눈금 있죠? 네, 그리고 위에다가 뭐 그릇인가요? 뭔가를 물건을 올려놓았네요. 올려놨어요. 그런데 얘가 숫자가 이만큼 저울이 그 눈금이 여기까지 와 있네요. 그쵸? 여기 와 있어요. 원래는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무게가 느껴지면 무게가 이렇게 누르잖아요. 위에서 누르면 안에 여기 용수철이 들어 있습니다. 용수철 저울 안에 용수철이 있어요. 용수철이라는 것은 이렇게 뺑뺑뺑글 돌면서 철로 되어 있는데 볼펜에 보이시면 볼펜 안에 들어있는 이제 볼펜을 누르면 쭉 볼펜이 쓸 수 있게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이런 원리잖아요. 이렇게 들리시나요? 볼펜. 네. 안에 이렇게 보시면 용수철이 이렇게 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쓰려고 위에 이렇게 누르면 얘가 용수철이 이렇게 수축이 되면서 볼펜 심이 나오죠. 네, 그런 원리예요. 저울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다만 여기 이제 판에 이렇게 판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숫자 판이 있죠. 계기판이라고. 거기에 숫자로 수치를 얼만큼 나가는지 그 무게를 수치로 표시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철이 그 원인 그
측정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되겠습니다. 안에 용수철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여기 위에 물체를 치우면 용수철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대요. 여기 저울 위에 있던 물체를 치우면 용수철이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바늘은 다시 원점 여기죠. 여기 원점이에요. 여기 12시 방향 시계로 따지면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물체를 무게를 측정하는 거죠. 네, 그럼 그 밑에 또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여기 실험 기구인데요. 추에 추가 있어요. 여기 달려있는 추가 있죠. 이렇게 노란색 사각형이 되어 있는 게 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무게가 다른 3개의 추를 각각 용수철에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근데 용수철이 얼만큼 늘어났는지를 비교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어요. 자,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은 노란 거 그 추가 1개예요. 여기 1개 보이시나요? 예.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하나. 얘는요, 1개, 2개. 그래서 2개가 있고요. 세 번째 그림은 1개, 2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는 추의 무게가 50g 중일 때예요. 50g 1개짜리는. 그럼 2개짜리는 100g 중일 때 100g. 또 3개가 이렇게 있을 때는 150g 중일 때 이렇게 이제 매달아 놨을 때 용수철이 얼만큼 늘어났는지 그걸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용수철이 무거울수록 많이 늘어나겠죠. 그쵸? 용수철이. 자, 하나짜리일 때는 여기 빨간 눈금 보이시나요? 네,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이렇게 써 있는 곳에 여기 빨간 점선으로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눈금이 여기 저도 이렇게 좀 두꺼워서 이게 이렇게 이만큼 늘어났다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추가 2개 달렸을 때 100g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의 2배죠? 2배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용수철의 길이가. 그 다음에 3개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렇게 점점 하나, 둘, 3개 추의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용수철 길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많이 늘어나면 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설명 볼게요. 용수철의 무게가 50g 중, 100g 중, 150g 중인 추를 각각 달고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추의 무게는 그램, 추위가 그램이죠. 몇 그램, 여기 그램 중 이렇게 있고요. 50g일 때 용수철에 늘어난 길이는 바로 2cm가 되겠습니다. 2cm가 들어가 되고요. 또 100g일 때 2개짜리 추 2개 맸을 때는 4cm가 됐대요. 2배가 됐죠. 그 다음에 150g일 때는 추가 3개짜리가 아까 오른쪽에 그림에 그때는 이제 6cm로 늘어난 거예요. 갈수록 길이가 늘어나죠. 네, 그 밑에 볼까요? 용수철에 달린 추가 무거울수록 무거울수록 용수철 길이가 늘어나는데 물체의 무게가 일정하게 무거워질수록 용수철의 길이도 일정한 길이로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일정한 무게가 그거 비례한다는 거죠. 1개일 때는 2, 추가 2개일 때는 4, 3개일 때는 6 이런 식으로 그 비례해서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 여러 가지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네, 요게 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추의 무게에 따라서 늘어나는 길이도 똑같이 비례해서 일정한 길이로 늘어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으니까 요거를 다 다른 거를 잴 때 요 성질을 이용해서 다른 물체도 재보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좀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오른쪽, 책 오른쪽으로 갈게요. 옆에 용수철의 성질을 볼게요. 용수철의 성질 이렇게 있습니다. 용수철에 여기 추가 하나가 매달렸고 여기는 두 개가 매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용수철은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더 많이 늘어남 이랬어요. 그리고 용수철은 물체의 무게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그랬어요. 무게가 무거우면 많이 늘어나고요. 누르니까 이렇게 스프링을. 용수철이 무게가 가벼우면 뭐 조금만 내려가겠죠. 자, 그 밑에 또 설명이 또 계속 보완돼서 나와요. 예를 들어 사과와 귤을 각각 용수철에 매달았을 때 사과를 매단 용수철이 6cm, 귤을 매단 용수철이 3cm가 늘어났다면 사과는 귤보다 2배 더 무겁다고 할 수 있다. 예, 그거죠. 저기 무게만큼 용수철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얘가 사과가 6cm가 늘어났대요. 여기 그림 보시면 사과가 6cm가 늘어났다면 귤은 용수철이 귤을 매단 게 3cm만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사과가 귤보다 2배나 무겁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숫자로 또 저울에서는 표시를 해주니까 숫자를 해서 얼만큼이 늘어났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무겁구나 이런 걸.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무엇으로 측정할까요? 그랬어요. 무게는 무얼로?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무겁고 가벼운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저울을 사용한대요. 저울. 예, 저울을 사용합니다. 예, 여기 저울은 이쪽에 있어요. 끊어졌어요.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책을 보시면은 끊어지지 않아요. 화면이 좀 화면이 좁아서 앞뒤로 약간씩은 조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울이에요. 저울을 사용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저울에는 저울의 종류가 나옵니다. 저울에는 뭐가 있냐? 용수철 저울, 가정용 저울, 체중계, 윗접시 저울, 그리고 양팔 저울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다 아마 아실 거예요. 용수철 저울, 또 가정용 저울 조그만 거 아까 그 빨간색으로 귀엽게 생겼죠? 집에서 쓰는 거. 그리고 체중계도 요즘은 전자로 숫자만 나타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서 몇 킬로그램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체중계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전자저울로 많이 하죠. 배터리 넣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윗접시 저울은 위에 이렇게 접시처럼 돼 있어서 그 위에 뭐 고기라든가 뭔가를 올려서 잴 수 있는 그런 저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팔 저울. 네, 양팔 저울도 양팔 저울은 여기에 나오진 않았네요. 네, 양팔 저울은 옛날에 이제 이렇게 고구마 같은 거 이렇게 옛날에 달았을 때 요즘 양팔 저울은 좀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종류가 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용수철 저울, 가정용 저울, 체중계는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랬어요. 네,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한대요. 네, 그렇게 세 개는. 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짱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짱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용수철 저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갈고리처럼 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에다 요거 아이고 갈고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여기에다가 물건을 매달아요. 봉지에 넣어서 이렇게 매달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눈금이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얼만큼 추를 이렇게 놓고 얼만큼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측정할 수 있게. 그다음에 가정용 저울은 집에서 조리할 때 정확하게 무게를 재서 레시피에 따라서 잴 때 그럴 때 필요하고요. 이렇게 무거운 거는 최대 이게 몇 g까지 있더라. 네, 아주 무거운 거는 달 수는 없어요. 가정용 저울은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서 조리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무거운 거는 측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체중계는 우리 사람들이 몇 킬로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 재보는 거죠. 예. 여기 눈금이 있죠? 올라가서 눈금을 가리킵니다. 요것도 왔다 갔다 해서 안에 저기가 들어있겠죠. 네. 전자저울도 많이 있고요. 체중계는. 그리고 요거는 눈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생각 넓히기로 생각 넓히기 아니네요. 그 밑에 설명이네요. 설명. 네, 생활 속에서 어떤 경우에 무게를 측정할까요? 그랬어요. 자, 슈퍼마켓에서 고기나 채소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전자저울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즉, 무게에 따라 가격을 정할 때 무게를 측정한다. 왜냐하면 이제 뭐 고구마, 감자 또 이런 거 그 무게에 따라서 한 개에 얼마, 100g에 얼마 이렇게 가격을 매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측정할 수 있는 전자저울이에요. 전자저울은 우리 이런 다른 용수철 저울로 눈금을 보고 약간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전자저울은 숫자로 딱 찍혀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가격까지 그렇게 해서 하기 위해서 전자저울을 사용하는 거죠. 마켓에서는. 자, 계속 볼까요? 그리고 몸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체중계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네. 마트에서는 전자저울 그리고 몸무게는 체중계 쓴다. 그리고 빵이나 쿠키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의 무게를 재기 위해 가정용 저울을 사용하는 것처럼 일정한 무게의 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 때 정확하게 무게를 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무게를 측정한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볼게요. 역도와 유도 등과 같은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의 몸무게에 따라 체급을 나눌 때 무게를 측정한다. 네, 그렇죠. 이런 운동 경기에서 몸무게가 비슷해야 공정하게 게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은 무게가 굉장히 뚱뚱해서 저기에서 그 몸무게 자체가 아마 조금만 해도 이렇게 무게로 눌러버리는 그런 운동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체급을 이렇게 공정하게 통일시켜요. 체급을 나눠서 무슨 급 이렇게 해서 몇 킬로그램 이상급 몇 킬로그램 그 해당되는 비슷한 선수끼리 경기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급을 나누죠. 그렇죠? 권투도 그렇고요. 레슬링도 그렇죠. 네, 유도 이런 것도 역도 유도 이런 것들 꼭 몸무게를 따라서 그 몸무게별로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선수들. 그래서 선수들이 그 체급에 들어가려고 몸무게를 조절을 많이 하죠. 그렇죠? 체중 조절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좀 유리한 저 체급으로 경기할 수 있게 선수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서 무게를 측정하는 예는 다양하다. 네, 무게를 아주 재는 게 측정하는 거라는 건 재는 거죠. 재는 것을 저는 아주 다양한 분야 또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렇게 측정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 조금 하면 무게 달아보자 뭘 살 때도 다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고 보석 같은 거, 금 같은 것도 다 그렇죠. 예, 무거울수록 값이 많이 나가고 그런 거죠.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생활 속에서 무게를 측정하는 예를 밑에 나왔네요. 집에서 하는 그 레시피 그게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체급을 나누는 40g급, 57kg급 이렇게 막 있네요. 볼게요. 자, 어떨 때 이제 무게를 측정하는지 그 예예요. 자, 첫 번째 무게에 따라 가격을 정할 때예요. 네. 이렇게 사과 200g당 1,000원 이렇게 사과 가격을 매길 때 이렇게
가격을 정할 때 무게를 측정해서 한다. 그 다음에 일정 무게의 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만들 때, 그래서 일정 무게 재료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 때,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빵 만들기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200g, 설탕 60g, 또 달걀 1개, 우유 2분의 1컵 이렇게 있네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럴 때 아주 정확한 무게를 재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재고요. 그 다음에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의 몸무게에 따라 체급을 나눌 때, 네, 이렇게 몸무게가 다르면 공정한 경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선수끼리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체급을 나눕니다. 아까 설명 나왔었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여자분은 46kg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분은 55kg. 그런데 이 사람은 57kg급에 이제 거기에 분류가 되고 이 사람은 49kg급. 여기 이제 해당하는 자기 고기 몸무게에 맞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 비슷한 체급끼리 운동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무게를 재는 그런 사례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수들 경기에서 선수들 몸무게 체급을 나눌 때 그럴 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양을 측정할 때 이거 얼마나 될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럴 때 무게를 이제 달아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실생활에 어떨 때 저울이 무게를 측정하는지 그런 예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생각 넓히기에 보시면 잠깐 볼게요. 생각 넓히기 한번 볼게요. 오른쪽으로 가실게요. 생각 넓히기. 용수철 저울의 구조와 사용 방법입니다. 용수철 저울에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용수철 저울의 구조와 사용법을 살펴보자 그랬어요. 자, 여기 손잡이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진 먼저 보실까요? 잠깐.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죠. 사각으로 이렇게 돼서 여기 손잡이 여기 손잡이 있죠. 네, 여기가 손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0점 조절 나사가 있어요. 빨간 게. 그래서 항상 0점에다 놓고 해야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절해서 0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렇게 물건을 무게를 재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게 요 까만 부분이 용수철이에요. 용수철. 그래서 용수철을 또 이렇게 확대를 했네요. 이렇게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안 보여. 근데 요게 자세히 보면 요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 나선형 우리 볼펜 속에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요런 모양의 용수철이에요. 그게 여기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게가 위에서 누르면 이런 식으로 누르겠죠. 뭔가 뭐 고기라든가 뭔가를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 누르면 얘가 쭉 내려가겠죠. 그래서 여기 눈금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눈금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눈금 표시 자예요. 자, 우리 뭐 30cm 자, 몇 cm 자 있죠? 이렇게 자대고 똑바로 이렇게 자르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그 자. 네, 그래서 1cm, 2cm 눈금으로 다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눈금 이렇게 있고요. 표시 여기는 자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 이제 고리가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여기다가 매달고 여기 0점 조절 나사를 해서 손잡이를 들고 무게를 여기를 매달면 얘가 용수철에 눌려서 여기 자에 눈금이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1kg네요. 뭐 2kg네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숫자로. 자, 그러면 위에 볼게요. 위에 이제
그 구조를 보는 설명이에요. 위에는 이제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이미 이제 지금 다 내용을 파악했죠? 자, 볼게요. 무게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용수철 저울의 구조와 사용법을 살펴보자 그랬어요. 먼저 손잡이가 있습니다. 손잡이, 여기 손잡이 아까 했죠? 밑에 책도 같이 보셔요. 책을 보시면 그림을 보시고 여기 화면으로는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손잡이, 용수철 저울을 잡거나 스탠드에 거는 그런 부분입니다. 손잡이가 사각으로 됐었죠, 아까. 그 다음에 이제 표시자가 있어요. 용수철 저울에 물체를 걸었을 때 물체의 무게를 가리키는 부분이에요. 네,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얘가 딱 표시돼요. 얘가. 그 다음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 무게를 재려고 하는 추나 물체를 거는 부분 그랬어요. 예, 여기에 무게를 재려고 하는 추나 물체를 이렇게 고리에다 이렇게 매답니다. 네, 그 다음에 0점 조절 나사 아까 있었죠. 0점 조절 나사 빨간 부분.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표시자를 눈금의 0의 위치에 오도록 조절하는 부분. 네, 항상 0에서 시작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올라가 있으면 뭐 물건을 장사하는 저기라면 손님들이 따지겠죠. 눈금이 벌써 이만큼 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0의 위치에 오도록 그렇게 조절을 해놔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눈금이 있습니다. 눈금, 물체를 걸었을 때 표시자가 가리키는 부분으로 물체의 무게를 나타낸대요. 그렇죠. 아까 용수철이 꾹 눌러지면서 숫자의 그 표시자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몇 g인지 몇 kg인지 이렇게. 네. 그래서 예. 그 설명이었고요. 여기 해보기에서는 이제 아까 그림 설명을 미리 했었는데 뭘 해보냐면 용수철 저울의 구조와 사용법입니다.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용수철 저울을 구할 수 있으면 직접 해볼 텐데 혹시 못 구하더라도 이런 순서대로 아마 사용을 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로 0점 조절 나사를 이용해 표시자를 눈금의 0에 맞추기. 그래서 0을 항상 0에 놓으라고 아까 설명도 돼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리에 무게를 재려고 하는 물체를 매달기. 아까 고리 있죠? 갈고리 같은 거 거기에다가 뭐 고기를 재고 싶고 과일 사과 한 봉지를 재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다 매달아야 된다. 매달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시자와 눈높이를 맞추어 눈금의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기. 네, 이제 얘가 무거워지니까 용수철이 눌려서 얘가 이렇게 표시자에 요만큼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딱 보고 몇 g이구나, 몇 kg구나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을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그래서 여기 무게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에서 어떤 무게를 언제 측정하는지 그런 거, 또 용수철 저울의 그 원리는 또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